대결 부탁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큰아이 졸업식이라서 제가 늦게까지 집에 있어서 지금 시간이 10시 30분 정도 되는데 집안으로 햇볕이 그러니까 베란다로 요 정도 그냥 흐릿하게 그리고 오늘 날이 그렇게 썩 좋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흐리흐리하게 지금 들어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관수하다가 다음날 물이 땡땡 얼어가지고 제가 관수를 포기하고 나머지를 안 하고 있었구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다육들 관수를 해줬어야 되는데 날 춥다고 다음날 베란다에 얼음 온 거 보고 그냥 깜짝 놀래갖고 세상에 요 애들만 겨울에 물을 먹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물을 못 먹은 상태로 있고 여기 지금 생장등 켜주고 있어갖고 까라솔이 좀 물이 들었는데 벌써 까라솔은 딱 보니까 물이 없어갖고 벌써 지금 완전 이렇게 말캉말캉해서 나 죽겠다 하고 있네요. 딱 지금 애들이 어머 뭐야 저 화상 입은 거야? 저기 그 레드와인 입장 뒷면이 왜 저러지? 어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여기 지금 여기에서 그 생장등 지금 밑에 있으니까 애들이 막 마른 입도 내고 지금 물이 필요한가 봐요. 그럼 온도가 낮 온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다육들이 물 먹은 지 지금 얘네들은 야 너네들이 인간적으로 물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막 물 달라고 표를 내는 거야. 지금 물 달라고 지금 표 내고 있어요. 어머나 어쩌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손윤장 다육식물 연구소 제가 그 영상 나가고 나서 음, 우리가 배양토 그 구성 비율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배양토 구성 비율에 관해서 이제 뭐 그 피트모스하고 이제 돈분 톱밥 비료를 이제 해가지고 이제 부피 비료했을 때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상토 성분에 해당하고 영양을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30% 담당을 하는데 사실 그 중에 10%가 영양이고 나머지 20%는 이제 보수. 이제 화분 안에 물을 잡고 있는 이제 보수 역할을 하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배합을 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재배자님 기준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재배자는 어디에서 재배를 해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합니다. 차광을 하면서 그런 어떤 광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모습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 베란다에 적합한 배합 비율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려요. 왜냐면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렸을 때 오, 저게 맞아? 그럼 내가 지금 배합을 하고 있는데 배합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네. 그러니까 약간 좀 달랐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내가 틀렸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 벌써 피드백이 농장 사장님이 그건 베란다에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벌써 피드백을 지금 저한테 주고 계시고 혹시 막 그렇게 따라 하실까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토라든가 이런 애들이 어떻게 영양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베란다에서 배합 비율이 그거랑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추천드린다.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다육식물에게 적합한 그런 용토 구성들은 지금 하우스에서는 생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가 괜찮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자 어떤 상태의 그 다육이를 가지고 오냐면 딱 그런 이제 컨디션 여러분들 진짜 2,000원짜리 1,000원짜리 포트 7,000원 8,000원짜리 애기들 딱 키워놓은 거 우리 딱 구매할 때 그 컨디션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딱 그런 컨디션으로 키우기 좋고 뭐 통풍이라든가 햇볕이라든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비닐하우스 환경에서 그렇게 키워낸 다음에 우리한테 출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내 베란다 환경이 햇볕이 부족했을 때 영양이 과다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자라요, 여러분들. 못 자라니까 물이 그리고 절대 안 들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내가 얘한테 영향을 조금 줘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냥 좀 추비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이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 화분 안에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기능이잖아요. 보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분 안에서 물이 항상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얘가 물을 조금
조금 더 많이 먹는 기능을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겠죠. 이제 보수성을 높이려고 하면 얘를 좀 물을 많이 먹여야 되겠어. 이 화분이 너무 쬐끔해 갖고 얘가 물이 너무 빨리 빠지니까 얘가 크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다가 상토를 좀 많이 넣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넣는데 얘는 화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커서 물 빠짐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영양을 제공하고 싶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보수를 높여주는 상토 성분을 좀 많이 넣고 여기에다 영양제를 별도로 이 알갱이 영양제 같은 거를 별도로 주거나 혹은 액비로 된 것들을 얘네들한테 추비를 해가지고 얘를 이제 그렇게 해주면 여전히 배수성을 높여주고 물이 잘 빠지게 해주면서도 영양을 제공하는 방식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액상 영양제는 이제 바닥 한번 딱 줄 때 뿌리가 싹 먹고 바닥 이제 이렇게 정신 차릴 수 있고 알갱이로 되어갖고 천천히 녹는 애들은 천천히 지구력 있게 얘한테 영양을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베란다 안에서 돈보토파 비료를 사다가 배합을 해갖고 다시 다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실까봐. 왜냐면 실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이 어때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지금 이런 색감들을 다 벗어던지고 성장에 조금 치중을 하겠죠.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이제 그 영양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봄이 되면 다시 얘네들이 이제 영양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이제 채널에서 무슨 그 소개를 하냐면 요 다육이 색감을 예쁘게 보기 위한 꿀팁 해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하지 않는다. 뿌리가 화분 안에 꽉 차게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얘를 분갈이를 안 하고 얘가 크지 못하게 하면 색은 납니다라는 사실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예쁜 색을 보기와 다육이를 키울 때 예쁜 색감을 보고 싶다라는 것과 다육이를 진짜 이렇게 좀 덩치를 키우고 싶다라는 게 같이 가기가 조금은 어렵고 내가 뭔가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육이를 큰 화분에다 식재를 하잖아요. 그 대풍 군생들이 화분이 큰 데가 있으면 물이 안 들어요. 그 화분 안에 뿌리가 분명히 꽉 찼을 텐데도 신기하게도 물이 안 들어. 7년 8년 돼도 물이 안 들고 이렇게 화분이 좀 쬐끄맣고 분갈이를 몇 년씩 안 해야 그래야지 예쁘게 물드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께 그 인터뷰에서 제가 진짜로 제가 얻은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예쁘다는 게 저도 이제 다육생활이 이제 횟수로 치면 5년차가 되다 보니까 예쁘다는 기준을 내가 다시 잡을 필요가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매니아님들 7년 8년 된 매니아님들 테이블을 갔더니 다육이가 다 요래 하고 요런 다육이를 키우는 게 내 목표였어. 오로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랬던 나의 그런 생각들이 나는 조금 이것도 예쁜데 이 직전까지도 예쁘더라. 그래서 요렇게 조금 더 통통하고 살짝 덩치가 조금 더 있게 키우면서 내가 조금 더 색이 좀 천천히 나더라도 다육이가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클 수 있다면 약간 좀 덩치를 약간만 키워가면서 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덩치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을 막 사이즈를 키우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갖고 오면 다육이를 사면 얘를 이렇게 작은 화분에 딱 맞는 화분에 식재를 하면 얘가 이제 성장 위주보다는 이제 굳혀지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큰 다음에 굳혀졌으면 좋겠다는 거지 막 덩치를 엄청 키우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60대 이상의 그런 우리 이제 우리 엄마들 이 매니아님들은 무조건 색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좀 이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통통했으면 좋겠고 얘네들이 색이 안 나도 차라리 건강하게 통통한 게 더 예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처럼 이제 40대 50대에 되어 있는 이 매니아들은 색이 막 너무 예쁘게 나고 막 떼글떼글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좀 취향이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키우기법이 좀 그런 데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색깔 나는 거 유치해. 난 초록초록 해가지고 왜 그냥 무던한 애들 막 유치찬란한 거 너무 막 새빨갛고 막 생노랗고 막 새까만 이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녹색 녹색 다육이 그냥 그런 애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이렇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은 지금 진짜 어머 딱 요런 애기들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취향이 좀 그런 편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제가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이제 막 따라하실까 봐,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맞게 조정을 하시도록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 약간 또 이제 각주를 달아드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또 이제 하게 되냐면, 사실은 물을 잘, 베란다에서 물 잘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육이 물은 시간이 가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억지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뭔가 그쵸. 그래서 시간이 가면 다육이는 물이 든다. 그게 어떤 시간을 하냐면 자연적인 시간이 가야 되는데, 봄에 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우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가을 일교차, 가을의 일교차에 의해서 다육들이 이제 물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진짜 색감을 막 이쁘게 보기 위해서 막 이걸 억지로 막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계절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물을 그 다육식물을 좀 건강하게, 그 다음에 좀 약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육이가 일교차가요. 일교차가 의외로, 물론 최소 10도 이상의 일교차는 나야지 된다고 하시고, 최소 뭐 2, 30도까지 일교차가 나도 다육들이 이제 그런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뭐 또 그것도 괜찮다.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니까는 물들이기에 관한, 제가 왜 이렇게 물들이기에 관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다육이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오로지 목적이 물들이는 거여가지고, 제가 그 시절이 생각이 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초록초록하는 애들 사갖고 제가 그 애들이 막 통통하고 막 덩치 크기를 바란 게 아니라, 빨리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진짜 안절부절 안달복달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진짜 그런 생각들이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창다육과 국민다육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어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 한동안 우리가 창다육의 열풍이, 이제 국민다육에 대한 열풍, 막 이제 이런 열풍들이 불어 있어서, 정확하게 뭐 국민다육이는 우리가 그냥 창에 대비해서 국민다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창다육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창다육식물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했더니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은 어떤 다육이가 창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맨 처음에 다육이가 수입이 될 때 매혹의 창이라고 하는 다육이가 수입이 되면서, 이제 그리고 아가보이데스라고 하는 품종 자체가 이제 알로에처럼 이렇게 빼쪽한 이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대요. 아가보이데스, 그러니까 에케베리 아가보이데스 속 자체가, 그 종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창다육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더니만, 창은 원래는 매혹의 창으로 수입이 될 때 매혹의 창, 나중에는 매창, 그 다음에는 그냥 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 그런 모양을 아우르는 그런 지금 분류로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제 어떤 좀 약간 그 과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그러니까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의 학명을 갖고 있는 애들을 창다육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창다육과 국민다육에 대한 구별을 많이 원하셨거든요. 이제 그런데 저도 항상 그랬어요. 외모 갖고 구별을 하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얘가 창을 닮아서 예쁘다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창다육입니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도 알고는 계세요. 모양을 가지고 창이라고 하는 다육이를 그렇게 부르기에는 경계에 있는 애들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냥 창은 매혹의 창, 매창, 창다육이는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에 이제 있는 다육들을 창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니까 창다육이다라고 하려면 아가보이데스와 아가보이데스의 교배종으로 나온 다육이를 그렇게 불러주는 게 맞는 거고, 아가보이데스와 일반 에케베리아를 교배한 다육들 같은 경우에는 분류를 하자면 창으로 분류하기는 그렇지만, 외형이 정말 딱 매력적으로 창다육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면 그거 갖고 여러분 이다 아니다로 구별을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은 영상들에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요게 배션이에요. 배션은 모든 분들이 창다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션의 한쪽 부분은 일반 에키베리아예요.
약간의 백분감이 있는 에케베리아거든요. 근데 외형에서 얘가 보면 백분감이 덜하고 얘가 지금 그 왁스감이 강하잖아요. 펄감이 강하니까 요 다육이가 그냥 막연한 게 창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배션은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이게 뭐라고 해요? 혈통 뭐 이렇게 좀 약간 조금 과학적으로 보자면 얘는 창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요 다육이가 창이라고 너무 사랑했고 명품 다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어떤 외형이 멋지다면 이제 그렇게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지. 얘가 창이 아니어서 이제 그런 기준법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토스카넬리는 안타깝게도 둘 다 아가보이데스가 아니에요. 부종, 모종 둘 다 아가보이데스가 아닌 다육이가 토스카넬리예요. 그래도 그렇게 멋진 모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이 다육이는 아유 국민다육이야 라고 하는 크리스마스라든가 뭐 이제 그런 다육들은 아가보이데스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그럼 또 이제 이러실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었던 모양으로 구별하는 창다육이가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죠. 그냥 모양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상에서 얘가 창이야 아니야 이렇게 애매한 모양을 갖고 있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살짝 이제 뭐 고민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인터뷰 각주를 달듯이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하실까봐, 다분되게 너무 막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너무 초보 다육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초보 다육맘들이 계속 유입이 돼요. 그리고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다육식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초보 다육맘들이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배합 비율에 관한 벌써 농장 사장님들의 피드백이 와요. 베란다에서는 웃자랄 수 있어. 그 부분은 약간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에서 딱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중에라도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분들 행복한 다육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큰놈 졸업식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